키워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보시듯이 데이터를 검색할 때 사용하는 단어나 기호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우리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키워드를 적고 엔터를 치면 어떤가요? 뭐 원하는 정보가 다 뜨죠. 심지어 원하지 않는 정보까지 뜨잖아요. 그런데 저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인생의 변화를 갖고 나서 저는 키워드의 정의를 전 나름대로 이렇게 바꿔봅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도 같다. 이걸 키워드라고 정의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키워드 하나 때문에 저는 새벽형 인간이 됐고 책도 썼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강연도 하고 있잖아요.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어가는 열쇠, 키워드의 키는 열쇠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즉 열쇠 하나씩은 나눠드릴 텐데 꼭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인생을 열어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왜 변화해야 될까요? 변화의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굉장히 화두가 되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어떤 변화가 우리 삶에 있을까요? 제가 많은 책들을 읽어봤는데 전문 서적들 너무 어려워요. 변화가 많이 있을 건 분명한데 그런데 우리가 쉽게 눈치를 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드라마나 영화나 만화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들을 보면 눈치를 챌 수 있죠.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꽤 오래전에 만화를 봤어요. 미래는 이런 시대가 된대. 그때는 설마 이런 일이 있겠어? 이렇게 비웃었는데 지금 실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영국 드라마래요. 그 휴먼스라는 그 드라마의 일부 편집한 거를 좀 봤더니 Station 5. (4차) 산업혁명 시대, 즉 AI, 그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주도하는 시대가 되면 엄마 아빠가 필요 없고 또 남편이나 아내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된대요. 무섭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가정에서요 가사형 로봇을 삽니다. 가사 도우미 로봇을 사요. 그랬더니 그날 다음 날 아침에 아이들이 난리가 나요. 식탁에 갔더니 호텔급 요리가 차려져 있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막 열광을 하고 난리가 났죠. 저녁에 엄마가 책을 읽어줄 때는 빨리 자게 하기 위해서 성급하게 좀 읽어주는데 로봇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춘기 아이한테도 이 로봇은 잔소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가정주부가요, 이렇게 마사지하는 그런 로봇을 삽니다. 그랬더니 그 며칠 후에 아내가요, 남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로봇은요, 자기가 아픈 부분을 이렇게 잘 마사지 해주고 이렇게 섬세하게 지켜주는데 남편은 자기가 아픈 거 관심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후에 남편한테 우리 이혼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리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해서 로봇이나 AI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됐을까요? 아니면 아직 안 됐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전문가들도 의견이 좀 분분해요. 어떤 분은 이미 시작됐다는 말씀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게 상용화되려면 아직도 20-30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니라면 지금 몇 차 산업혁명 시대를 사나요? 3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잖아요. 그러면 3차 산업혁명 시대를 사는 지금은 시대의 변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도 놀랍게 시대는 변화해 가고 있잖아요.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올해 최저임금 얼마죠? 시간당 7,530원이에요. 이게 2020년이 되면 10,000원이 된대요. 좋죠.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급여 올라가서 너무 좋죠. 또 올 7월부터 시행됐어요. 그 근로 시간이 줄었습니다. 노동시간이 일주일에 68시간을 근무하던 것이 이제 52시간으로 줄었어요. 너무 좋죠. 여러분들 근무 시간도 줄고 급여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역습을 하는 거 알고 계세요? 제가 유통업체에서 근무하는데 많은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전에 6시간 쓰던 아르바이트 6시간을 쓰던 분들은 4시간으로 줄였대요. 왜냐하면 급여가 부담이 되니까요.
4시간짜리 아르바이트를 쓰던 분들은 아르바이트 안 쓰고 그냥 본인이 한대요. 예, 급여가 그렇게 부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시대가 변화되면서 우리의 삶의 질이 올라갔지만 또 역습을 당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일자리가 줄고 있어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된다는 게 양극화잖아요. 근데 이 시대가 변화되면 많은 혜택들이 주어진대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혜택들이 주어지는 사람들에게만 많이 주어지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더 못 받는다는 거죠. 이런 양극화 시대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이런 시대 변화에 이끌려 갈 것인가? 아니면 이끌어 갈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 질문 다 뻔하죠? 이 중에 뭐 끌려다니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없죠. 우리는 다 이끌어가고 리더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답을 했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끌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끌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변화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내 자신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저는 변화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미국의 작가이신데 찰스 존스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래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지금 당신이 2가지의 자극받고 변화받지 않으면 5년 후에도 똑같은 사람으로 살 것이다. 이런 말을 했대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5년 전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세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뭐 상급학교 진학했나요? 네, 큰 변화죠. 또 지금하고 5년 후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뭐 결혼을 할 수 있겠죠. 또 직장에 취업할 수 있겠죠. 네, 그것이 굉장히 큰 변화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럼 내 내면의 변화 그런 것은 없을까? 예를 들면 5년 후에 5년이 지났는데 내가 5년 동안 뭐 하고 살았지? 나이만 먹었네? 만약에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2가지에 자극받고 변화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2가지가 뭐냐면 찰스 존스는 첫 번째는 지금 만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강연 프로그램 찾아다니시면서 좋은 강의, 그런 자극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찾아다니시고 열정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듣는 것 굉장히 소중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읽고 있는 책이래요. 만약에 사람이나 책에서 자극받고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이나 5년 후나 똑같은 삶을 살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끌려다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변화의 필요성은 여기에 있습니다.